안녕하세요. 3.1절을 맞아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자본노 인사드립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잡음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추천드리고요. 정부의 광명시흥 7만호 신규 택지 공급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이게 뭐야?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이제 신도시나 신규 택지를 아주 많이 지으면은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정부의 기대감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를 결코 따라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은평 뉴타운에 말 그대로 뉴타운을 지었잖아. 거기 위로 올라가 보면 아파트가 밑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은평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흥, 삼성, 그 다음에 뭐 일산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전부 다 아파트로 빼곡하게 차 있어. 그래서 은평구의 집값이 내려갔습니까? 하남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강남의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갔냐고? 아니잖아. 하남 인구가 30만일 때 3.3만이라는 교산 신도시를 만들어냈고, 이제 하남에 계신 분들이 교산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다 전세를 주고 갔단 말이야. 근데 전세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를 비과세 기간 동안에 혜택을 통해서 나는 이 집을 3년 정도 더 끌고 가다가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교산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도 결국에 이게 매매가가 원래 8억이었는데 전세가를 8억에다 올려놓고 이사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8억에다가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분들도 전세가가 8억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럼 매매가는 당연히 10억이지.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폭등을 했단 말이야. 결국에 하남 떨어졌나요? 절대 안 떨어지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신규 택지나 신도시에다가 정말 한 가운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장례식장을 지어도 결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숫자가 168만 가구거든요. 근데 광명시흥에다가 7만 가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서울 주택보다 이제 4% 정도의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꼴랑 4% 더 추가 물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집값이 내려갈까? 거기만 더 오를걸?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떤 일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집값이 떨어지려면 일단은 금리가 정말 미친듯이 치솟아야겠죠. 지금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낮은 금리로 집을 샀고 그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인정을 하겠어. 그리고 정부가 금리를 막 올리고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집값이 금리 때문에 다시 하락장을 맞았다. 오케이, 이것도 인정을 할게. 근데 여기서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뭐야?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져 버렸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집값을 잡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민달팽이나 엘사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막 주식처럼 내가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샀는데 이게 10% 떨어져서 85,000원이 됐어. 에이, 10% 떨어졌네. 어쩔 수 없지. 팔아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10,000원 손해보듯이 주식을 팔듯이 우리가 집을 팔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죠. 10억에 샀는데 이게 9억이 됐다고 해서 1억에 대한 손해를 보고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물려있으면 그냥 물려있는 대로 계속 거기 앉아 사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 거의 다 모든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3억에서 5억짜리가 5억 되고 10억 되고 15억 되고 20억까지 됐어. 근데 이 20억짜리 집을 18억까지 조금 떨어진 게 폭락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물론 10% 떨어진 거는 정말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이게 그렇게 폭락장인가? 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20억에 산 사람은 그냥 잠깐 상투 잡힌 거고 그냥 잠깐 조정정이 왔구나 하고 그냥 계속 견디는 거야. 안 그래요?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이 대책들은 노력은 한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할게. 근데 노력을 한다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00년대부터 전 세계 집값 상승 그래프인데 어떻게 보면 가운데 빨간색인 한국은 좀 무난한 편이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정책이 뭔진 모르겠지만 집값을 잡겠다 해가지고 집값을 막 다 죽여버렸어. 뭐 강남의 아파트가 5억밖에 안 해. 강남의 아파트가 5억밖에 안 한다고? 가자! 외국인들도 시세를 보다가 홍콩은 30억인데 서울 강남이 5억밖에 안 한다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런 투자와 투기는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도 이런저런 개소리를 한번 내려놓아 봤는데요. 집이 지금 없으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을 돌아봤을 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지금 집값이 가장 싸지 않나. 어차피 이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이뤄놓을 거고 그 다음에 폭락이 온다고 한들 다시 예전의 그 가격으로 돌아갈 거라 이거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집값이 결국에는 떨어질 거고 나는 그때 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남겨봅니다. 3.1절 공휴일 재밌게 잘 보내시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